안녕하세요. 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영녀입니다. 오늘도요, 아주 특별한 가피담의 주인공과의 그 만남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플 수가 있을까 하면서 쓰디쓴 인생 속에서 결국 행복의 꽃을 피운 분입니다. 전대성 포교사님을 먼저 화면 위로 만나보시죠. 의무감으로 하던 기도가 이젠 정말로 좋아서 합니다. 여기 남들이 해보지 못한 경험들로 절망에 빠져 살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빈의와 사망, 이후 끊임없이 가족을 괴롭힌 귀신의 장난, 그리고 아내의 암 선고까지 숱한 나날을 불안과 눈물로 지새워야 했던 그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찾은 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었습니다. 108배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감쪽같이 사라진 집안의 우환들, 절실한 기도가 불러온 몽중 가피담까지 부처님을 만나고 새 인생을 살게 된 전대성 포교사의 기적 같은 가피담이 지금 시작됩니다. 네, 오늘요 가피 주인공 전대성 포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부산에서 안녕하세요. 오시느냐고 힘드셨죠? 우리 포교사님은요 부산 네. 지역단의 그 중앙홍보위원회로 활동하고 계시다고요. 원래는 이제 지역을 작년까지 네. 맡고 있다가 올해 1월부터 이제 중앙홍보위원으로 맡게 됐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그럼? 저는 사진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사진 전문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불대를 졸업하고 이제 포교사가 됐습니다. 포교사가 되려니까 포교사는 이제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 올리는 사진이나 이런 일들 때문에 제가 또 직업이 사진일이 돼서 그런지 운 좋게 부산 지역단에 거기에서 이제 홍보위원을 맡아서 1년간 열심히 해보고 이제 일이 좀 되니까 또 이제 중앙까지 이번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와, 네, 박수네요. 포교사단 도반님들과 법화경 천일기도 중에 가피 출연을 결심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예. 사연이시죠? 법화경 책이 많이 두껍지 않습니까? 네, 두껍죠. 28분까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혼자 그때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한 권 반 정도를 읽어봤는데 너무 지루하고 읽어봐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해하기 그리고,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 길다 보니까 일단은 중간에 접어지더라고요. 매일 한 품씩 이렇게 지금 현재 독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통도사 강주이신 인해 스님이 하는 예. 바람일 선언에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 품씩 읽고 거기 이제 천일이 되면 예. 인도에 가서 회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을 세우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 읽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씩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방대한 내용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약간씩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그 내용이 조금 더 가슴에 와닿으면서 정말로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거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정말 겪으신. 그럼요. 네. 네. 지난 삶 속에 유독 힘든 일들, 그 힘든 인연이 참 많다던데요. 네네. 어렸을 때 얘기부터 좀 들려주세요. 예. 저는 모태신앙이 옛날부터 그냥 불교였습니다. 그 옛날에는 네. 불교지만은 민간신앙하고 조금 더 가까웠죠. 저를 놓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부친 허리가 이렇게 되게 많이 아팠대요.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옛날 그때 제가 64년생이거든요. 예. 60년도 이러면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못 살고 막 보릿고개도 있고 굉장히 힘들었죠. 그렇죠. 그런 말도 네, 못했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예, 겪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갈 수가 없잖아요. 돈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인들이 이약이 좋다면 이약도 먹어보고 저약이 네, 좋다면 민간 저약도 요법. 먹어보고 그렇지. 민간요법으로 많이 네.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부침 보고 그 수원을 먹으면 좋다고 이렇게 잘못된 정보죠. 근데 수원을 그 온도계 있는 거 터져가 그걸 드시나 봐요. 허리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아우. 그래 묻고 그 뒤에 동생을 출산을 했는데 동생들이 이제 장애인이 돼버렸습니다. 정신지체 아이고. 바로 밑에 동생이 산 거, 그 밑에 동생은 정신지체 1급 장애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사하고 나서 이사하고, 일이 시작이 됐다고. 예. 이사를 했는데 그게 당산나무 아시죠? 네, 마을 소심이에요. 당산나무.
그 앞에다, 동네에 한 개씩 있죠. 예, 그 앞에다 집을 지어버렸습니다. 아. 근데 그 집을 지으면 안 된대요. 예. 그때마다 몰라서 이제 거기 집을 지었는데 거기에 집을 짓고부터 계속 집에 막 안 좋은 일, 우환들이 생겼는데 그 첫 번째 이제 저거는 부친이 제가 그때 83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 교사 우리 담임쌤 소개로 스튜디오에 이제 예.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예.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인데 그때 이제 옛날에 되면 월급이 한 달 일하면 7만 5천 원을 받는데 예. 이제 기술을 배우고 일할 때는 월급이 굉장히 적었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누구 어떤 동네 분들의 권유로 그 묘 이장하는 일을 예, 하게 됐어요. 그 이장하는 걸 사토라고 그러더라고. 그 묘 예, 예. 이장하는 거를. 근데 그 하루 일당이 5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엄청나게 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친께서 이제 거기에 많은 좀 돈이 되니까 하셨구나.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첫 사업을 아무나 하면 안 된대요. 다른 분들은 그 허리 추면 뭐 작기 이런 게 안 붙게 하는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부친의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정도니까 자신감이 생기가 맨 먼저 첫 삽질을 했대요. 아버지 첫 삽을 딱 이렇게 꽂는 순간 나중에 낳고 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온몸에 전기가 감전된 맥으로 막 이렇게 어머. 뭐 찌찌직한 그런 걸 느꼈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여름인데 집에 와서 우리 세수하는 세수대 아시죠? 예, 예. 그 컨셉 때 우리가 밥을 먹으러 밥을 다는데 그걸 다 담고 거기 있는 반찬을 다 넣고 혼자 다 퍼먹어버리는 거예요. 아우. 그러면서 이제 빙의 현상이 나타나기 예.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먹는 게 아니라 빙이 먹는 거네, 그죠? 너 아버지가 그냥 확 다른 사람이 됐네요. 그렇죠. 그다음 막 부엌에 식칼 이런 걸 들고 나가고 막 칼춤을 추면서 연불을 할 줄 모르는데 막 연불 이런 것도 하고 하늘에서 뭐 명신명도가 내려온다 해서 예. 그걸 칼을 던지고 땅에 막 꽂고 막 이래 하다가 그러면서 제일 문제는 나중에 엄마를 칼을 들고 죽이려는 거예요. 막 쌍욕을 하면서 나쁜 년 뭐 네 때문에 뭐 그렇다 할지 막 이런 식으로 엄마인데 그런 해코지를 하니까 도저히 집에를 못 둘 수가 들어가는 거지. 없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위험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 정신병원 차를 불러가지고 정신병으로 부산에 있는 어쩔 수 정신병원에 이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제 월급이 그때 7만 5천 원이 했잖아요, 그죠? 예. 병원비가 33만 얼마였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나가고 그때 저는 졸업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고 돈벌이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정도 되니까 사장님이 저를 되게 이제 신임을 하는 그 단계가 됐던가 봐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고맙게도 3년치 가부를 해줬습니다. 그래갖고 그 병원에 이어놓고 계속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도 그거 뭐 특수 약물을 이래 막 주입을 하잖아요. 그래 네. 하지만은 그게 점점점 심해지고 이래가지고 그때는 하더라도 이제 민간 신앙으로 하는 거 아시죠? 예, 예. 구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 한 1,200만 원 정도 더 구설했거든요. 근데 희한한 게 그 구설을 하고 나니까요. 예. 저녁에 부친 꿈에 어떤 허연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동안 네 고생했다 이러면서 예. 네 두 가지 병은 고쳐줄게 그러더랍니다. 그러더만 부친이 코를 엄청 심하게 골았거든요. 예. 이러면 숨이 이러다 하면 예, 예. 완전 이거 무호흡이라죠. 예, 그러다가 무호흡. 팍 하면서 이제 예. 호흡하라고 그 정도로 심하게 코를 고르고 술을 일하는 사람들인데 힘이 드니까 술을 다 드시고 막걸리 같은 일을 했잖아요. 네. 근데 술을 일을 하면 됐다면 그 안에 앉아 있는 그 술을 다 먹어야 예. 집에 오는 스타일. 아. 그런데 정말로 그분 그 꿈에 본 그 할아버지 보고 난 뒤로는 그 두 개 증상이 없었어요. 코를 골지 않고 술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런 적어도 없이. 굉장히 다른 신기하더라고요. 사람이 됐네, 그죠? 어? 예. 아, 진짜 우화는 거기서 끝나진 않았다면서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 90년도인지 91년도 정확한 제가 연대까지는 예. 잘 기억을 못 하는데 큰 태풍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태풍이 와가지고 그 마을 진입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밑에 예. 논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보수공사 안 하고 차가 기어다녀 있는데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 먹으려 하면은 밑에 그 논 걸 다 흙을 다 그렇죠. 치워야 되고 예, 드러내야죠. 차들이 원활히 예. 되려 하면은 그 길도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마을 일을 하는 걸 부역이라 그럽니다. 예, 부역이라 합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다 하고 마무리 단계 평토 작업이라 합니다. 그 흙이 남은 거를 삽으로 이렇게 퍼쳐서 예. 땅을 이렇게 팽팽하게 골아야 이제 제가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부친이 이제 기온기를 몰다 보면 마지막에 그 도움을 주려고 예. 같이 삽을 잡으려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동네 분이 삽질을 하는데 여기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부친이요. 아이고. 예. 그게 관자놀이 얘기에 삽이 예. 맞아버렸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대로 적사를 해요. 어제까지 분명히 통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위도 가서 올라가는데 와 정말로
어떤 사람 살고 죽는 거는 생사는 뭐. 예, 정말로 어떤 수평선산이 있다는 걸 네. 그때 맞아요. 진짜 맞아요. 제가 좀 맞습니다. 많이 느꼈습니다. 그 이제 아이고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아버님부터 시작된 그 빙의가 또 가족을 많이 괴롭혔다고요. 예, 예.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상급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 정신지체 상급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하나 들면은 만약에 내가 나쁜 짓을 했다 쳤었을 예. 때 만약에 경찰이 저를 만약에 잡으러 왔다 제가 집에 숨는단 말입니다. 예. 내가 동생한테 형님 여기 있다 말하지 마 하면 대답은 분명히 합니다. 예. 그런데 누가 와서 형님 어디는 바로 이렇게 가르쳐 줄 정도의 어떤 전혀 어떤 거짓말 꾸밀말 이런 게 예, 아예 안 맞습니다. 되는 게 그 정신지체 예. 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단한 일들 하고 예를 들어서 마당 설고 뭐 둥구리 패고 이런 간단한 건데 그때 통도사 관광호텔에 지금은 통도사 소속으로 들어갔지만은 예. 그때마다 호텔이 하나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찜질방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둥구리 패고 마당 설고 풀 뽑고 뭐 마당 갖고 가는 이런 일들을 동생이 이제 했는데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11월 달인가 그때 이제 10월 말인 거로 돌아가셨는데 그 길을 반드시 지나야 저희 집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이렇게 딱 올라오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자리가 그거는 정말로 제가 집에 제사도 한번 이래가고 이제 저는 양산서 생활을 했을 때니까 네. 그 가야 되잖아요. 그 네. 길이 제일 가기 싫은 길인 줄 아시겠어요. 너무나 그렇겠죠. 거기가 찝찝하고 알아요. 차를 운전하고 가면 오른쪽인데 오른쪽으로 눈을 못 돌리겠어요. 두렵기도 하고요. 근데 그 위치에 왔었을 때 우리 바로 밑에 동생한테 아버지가 집에 못 가게 한대요. 그러면서 대문 입구까지 왔는데 대문 입구에서도 계속 아버지가 하는 말을 지가 대신하고 거기에 말한 답을 지가 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빙의됐다는 걸 어디에서 느끼냐 하면은 우리 가족만은 얘기를 하는 예.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촌에는 다 이렇게 논농사는 소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소를 키웁니다. 예. 소를 키우면 밤에 똥오줌을 이렇게 사잖아요. 예. 그럼 거기 집을 깔아줘요. 예, 그 또 맞아요. 똥오줌을 깔고 가면 이제 이 높이가 이 정도 되었을 때, 예. 그 막내 동생 보고 둘째 동생 보고 그거 치우라고 했는데 예. 그걸 마닥이라거든요. 마닥 예. 치워라 이래 했는데 동생이 알았다 해놓고는 그걸 안 했던가 봐요. 음. 깰밭에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서 지금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을 지가 하고 그래 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체험을 하면서 근데 이런 얘기를 일반 사람들 얘기하면 저보고 미쳤다 나겠습니까? 불사들이고 저를 햄들이 때문에 그렇죠.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예. 또 드릴 수 네,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맞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결국은 가피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예.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어떤 이제 그 영가들이 어떤 장난이 저희 집은 굉장히 이렇게 심각했는데 또 그 동생이 하루는 이제 거래하고 또 구설 그때 800만 원인가 얼마나 들여가고 아유. 구설도 했습니다. 희한하게 구설하고 나면 괜찮아요. 그럼 그럴 수도 달래주잖아요. 있어. 임시로. 달래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절에서는 굿이 아니라 또 49제 천도제를 지내고. 천도제를 예. 지나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까지 하도 저를 잘 모르는 때서 천도제 지낸다는 생각을 아예 못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계속 모르지. 이제 무당 때문에 그 효과를 봤으니까 옛날에는 그랬잖아. 옛날에는 무조건 그냥 무당을 맹신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계속 그 무당집을 찾아가면서 네, 이제 천도제를 이렇게 하게 해야 되는 되는데. 거예요. 근데 하루는 동생이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봄이었습니다. 예. 온몸이 뻘에다가 완전히 뒤집어서가 집에 들어온 거예요. 온몸 전체가. 그래갖고 저희 집이 오는 길이 두 가지가 돼요. 한 번은 저 차를 타고서 올라오는 길이 있고 한 번은 통도사 광대 저희 집까지 걸어오면 한 30분 정도 거리가 돼요. 네. 그 오는 그 길을 오는데 그 절반 정도 우리 집과 통도사 호텔과 딱 절반 중간 위치에 큰 공동묘지가 하나 있어요. 예. 되게 큰 공동묘지. 네. 거기 딱 오는데 이 빙의가 된 몸에는 계속해서 빙의가 자주 되는가 봐요. 그 이제 예. 그런가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나 되는 게 아니고 그런가요? 그런 성향이 되는 사람 마치 그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술을 좋아하고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네네. 그런 마음의 이제 성향을 그런 업이라는 업이 게 그죠. 있으면 이 영가가 빙하가 됐다가도 또 다른 영가가 빙하가 되고 그렇게 자주 올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주 천도제를 하셔야겠어요. 기도해서 업장을 소멸해야죠. 업종을 소멸하기 위해서 천도제를 무슨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3번, 4번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구슬하면은 임시로 달래서 임시로는 그건 되는데 좋지만 본인이 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네. 근본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근본이 안 돼요. 그래서 네. 해결하려면 본인이 이제 기도나 천도제를 지내서
어느 정도 해결하면 열심히 기도를 해서 업장을 소멸해야만. 그거. 근데 문제는 동생이 정신질환이니까 기도라든지 혼자 자력으로 할 수는 그렇죠. 모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해줘야지 뭐.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제 거기 딱 오는데 동생 말로 그러더라고요. 그 늙은 남자 귀신, 그 다음에 조금 젊은 아줌마 귀신 하나, 애기 귀신이 자기 목에 쇠사슬을 걸어서 논 그 촌에는 모짜리를 하잖아요. 예, 모짜리. 그거다 이래 밀어 넣어가지고 자기가 몸이 그래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본인은 느끼는 우리는 잘 모르죠. 제 눈에는 절대 안 보이니까. 그 동생이 그러니까 그걸 안 믿을 수도 없고 아니, 아버지부터 했던 저 내력이 있다 보니까 야, 이게 그 영가가 구설하고 나면 빠져나간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네. 잠자고 있다가 자기가 배가 고프면 또 다시 활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3년 주기로 계속 하다 보니까 집안 살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예, 그게- 그런 적금을 내야 될 판이에요. 이거 아니 완전히.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 엄마도 말도 못하고 불자인데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구술했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서 엄마가요.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고선 친할머니 돌아가시고선요. 그 구슬 이렇게 그거 뭐지 떡 찢는 게 요만한 거 이런 게 많대요. 네. 근데 우리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절대 구슬하지 말아라. 우리 엄마가. 그래서 왜 엄마 했더니 만약에 거지한테 밥을 줬는데 그 이튿날 와서 내가 밥을 못 줄 수가 있잖니? 그러면 침을 탭탭 했는데, 어? 그러니까 더 해코지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네네네. 너는 열심히 네네. 그냥 절에만 다녀라. 저희 엄마가 그렇게 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죠? 굿이 그런 것 같아요. 잠깐 방패막. 예. 그죠? 방편으로 방편으로 이렇게 하죠. 잠깐 할 뿐이지 그게 업장 소멸을 안 하면은 그죠 스님? 안 되는 것 그럼 같아요. 그때 가임하도 어쨌든 뭐 불교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자. 그러니까 업장이라는 조차도 그때는 사실은 무조건 몰랐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와, 나는 도대체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으면서 그때 후회도 정말 많이 하고 이왕이면 왜 하필이면 그런 집안에 태어났겠어요. 그러니까. 다 나하고 인연 때문에 그래요. 예. 이제 뒤에 거사님이 이제 그 보교사님이 불교를 알게 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어쩌면은 과거 생의 인연에 의해서 그러한 부모님이나 동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부처님 정법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그 업장을 소멸시켜 주기 위해서 그 집안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가 일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또 하나의 큰 시련이 찾아왔다고요. 또요. 예, 저희 집 사람이 하루는 다리가 이래 자꾸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자고 일어나고 잘못 잠을 자도 다리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러죠. 예. 그럼 뭐 하루 이틀 지나고 그래도 계속 이래 좀 우리하고 뭐 되게 아픈 병원 바로 가볼 건데 약간 걷기 좀 불편할 정도로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한 번은 막 우리 그때 작은 애가 초등학교 6학년, 큰 애가 중3이었습니다. 예. 그럼 종합검진도 한번 해볼 겸 검사를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럼 검사를 했는데 이 처음에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엑스레이 네. 찍어봤는데 그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CT 한번 찍어보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럼 CT 찍어보라고 이왕이면 뭐 정밀 검사 해보야 되는데 CT 찍다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큰 병원에 한번 가보면 좋겠다고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 고신대 이제 그 어느 병원 가면 좋겠냐 고신대 병원을 가라 하더라고요. 예. 그 고신대 가라는 순간 그건 전부 암 환자만 있는 예. 곳이거든요. 그 걱정을 되게 많이 예. 했죠. 그래서 이제 고신대 병원 검사를 했는데 장골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우. 속상해. 아, 이 장골암 이 수술 어디 잘하는지 검색을 이래 해봤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서울에 이제 친구들도 그래가 예. 물어보기도 하고 이래 했지만은 원자력 병원의 이수영 박사님이 그렇지,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장골암 쪽으로는 되게 좀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어가 수술 날짜를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그 수술 날짜를 이제 받고 나서 하니까 본인이 이 암이라면 일단은 다 죽는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멘탈이 붕괴가 되고 멘붕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멍하니 앉아 있고 네. 눈물도 많이 흘리고 배웠어라. 그럼 너무 그럼요, 불쌍하더라고요. 말도 못하지. 그리고 어쨌든 우리 애를 낳아주고 이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이라는 걸 와이프가 내한테 줬잖아요. 그럼. 줬는데 그거를 남편네 입장에서 미치지 뭐. 예, 정말 그래서 내가 마음이라 편안해라고 그 와이프도 모태신앙이 불자였고 그렇지. 저도 뭐
불자 그때 뭐 깊은 불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절에 가면 3배 정도 하는 그 정도는 이제 불자. 그래서 이제 김해 보면 은하사라는 예, 은하사 천년고찰 있습니다. 예쁜 예. 절이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그 옆에 있는 보살님들한테 그래 뭐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니까 처음 초심자들은 108배 절을 하면 좋다. 그래서 그 와이프 그 얘기를 사정을 설명했더니 100일 기도를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100일 기도를 막 이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00일을 기도를 하기로 이제 얘기가 되기가 이제 마음에 저 결정을 믿음이 내렸으니까. 있잖아요. 예, 빽이 생겼지. 근데 원자력 병원에는 요즘 병원에 일반 병원 다 절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어디 뭐 절할 때 넣으시 병 아무리 돌아봐도 없더라고. 그래서 절은 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갑자기 조계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조계사를 검색했는데 원자력 병원에서 조계사 거리가 차 타고 1시간 반이 걸려요. 그렇죠. 왕복에 보면 3시간이 걸려요. 음. 그래서 집사님들 제가 사실 이랬는데 그 조계사를 좀 갔다 오면 안 되니까요. 와이프도 생각보다 흔쾌히 갔다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조계사가 가고 이제 108배를 재수했죠. 근데 보니까 부처님도 억수로 큰 부처님도 예, 있고 네. 마음에 맞는 저를 큰 부처님 찾으셔야 세 분이나 네. 있고 그러니까 그 다른 절하고 다르게 진짜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좋은 절을 가까이 두고 있는 것도 큰 복이라는 생각을 그때 그럼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저 아내분께서 혹시 병마하고 싸우면서 뭐 무슨 일이 좀 생긴 건 아니죠? 그때. 생긴 건 아닌데 그때 이제 조계사 절할 때 큰 또 충격을 내가 한 개 받았는데 뭐냐 하면은 네. 이 108배 하면 이 염주 갖고 이제 이렇게 돌리면 절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도 이 염주가 이렇게 늘어나게 네, 있잖아요. 염실이 늘어납니다. 그제 예. 많이 쓰다 보면. 예. 계속 써다 이래 늘어난 상태에서 절을 했는데 한 배 하고 절하고 했는데 몇 배나 했는지 그건 모르는데 네. 갑자기 이 염주가 터져가지고 아이고. 이 염주 알이 예. 쫙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예. 막 차다가 주스는데 다 못 주스어요. 예. 그런데 기도를 하다 이 터져버리면 그 순간 그 찝찝함 아시겠습니까? 이 일이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더구나 이제 아프고 지금 환자가 아내가 또 있는데 그러니까요. 기도를 했으니까 아, 더 그때 불안하죠. 그래서 이 절을 몇 배를 했는지 모르니까 이걸만 의지하다 네. 보니까 꼭 108배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참 어리석은 생각인데 그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개수도 이제 파악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보살님들인데 그랬죠. 사실 이게 터져버려가지고 이거 내가 꼭 108배 해야 될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네. 염주가 없으니까 다 할 수도 없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 그 사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데 그런 마음가짐을 하면은 이미 부처님 다 이해하니까 그렇죠. 그때 마음을 좀 편안함을 얻었습니다. 네. 와이프 돌아가고 이게 터졌던 얘기 사실은 못 했었어요. 예, 못 했는데 어쨌든 그래 하고 나서 이제 수술하게 됐어요. 그 검사를 했죠. 예. 이제 그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을 하자 이래 놓고는 집사람 보고 정밀 검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예. 펫이 예. 이 잔잔한 까지도 다 검색이 이렇게 되는 증가 봐요. 그걸 펫 검사를 했는데 이미 폐에서 시작되니까 전이가 돼 버렸더라고요. 폐에 한 5mm 정도 동전 크기만한 이 암이 발생을 해가지고 일로 전이가 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 의미가 없다 하더라고요. 여기 수술하면은 요거는 없어질 수가 있는데 여기 폐. 거기 또 여기 가 보면 위에 식도에 붙으면 식도암이 되고 머리가 네. 네. 뇌종양이 되고 이것도 근본은 여기니까 예. 수술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그래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책은 항암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와이프가 어떻게 지금은 갔죠. 10년 전에 10년 넘게 전에요. 1년 아프고 갔습니다. 1년. 속상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그래요. 정말 이건 간센보살님이에요. 그렇게 고생하고 집사람이 갔지만 기도는 놓지 않으셨죠. 예, 그 집사람이 이제 이제 3개월 판정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언론을 했죠. 이거를 집사람한테 알릴까요, 말까요? 이러니까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거니까. 그럼 할 말을 해야 되니까. 그걸 해줘야 마음의 준비도 하고 맞아요. 정리할 걸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해줬죠.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 치료가 되면 다행인데 근데 항암밖에 안 된다 했으니까요. 와이프가 멘붕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넋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설 얼마 안 남겨놓고 있었을 때입니다.
일주일 지나면 설이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부산에 조카를 올려놓고 저는 스튜디오 와서 이제 돈을 벌이야 병원도 네. 되고 하니까 사진관 이제 일을 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 이제 일본의 어떤 유명한 박사라든지 이제 폐암에 대해서 엄청 네. 검색을 많이 했는데 거기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한 말은 뭐 이런 뭐 방송에 나와도 될지 모르겠는데 자기 같으면은 항암을 안 한다는 식으로 또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몸이 괜찮은 사람은 또 치료 다 될 수도 있는데 몸이 또 신체적으로 안 너무 좋아서 또 세약하면. 빨리 또 잘못하면 가버릴 수도 있고 약이 너무 독하기 때문에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 명절을 쉬고 그 항암을 하고 오기로 이제 의사 선생님 얘기를 하고 일주일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와이프를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그 내 데이터 뽑아놓은 거를 와이프를 네. 비줬죠. 비줬더니만은 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는 해줄 수 있다. 치료를 받을래 어떻게 할래? 그때 이제 대체의학이라 가지고 민간요법으로 뭐 이렇게 그 산청 이런 보면 약초가 유명하잖아요. 예. 그래 그런 어떤 약초 폐니까 공기 좋은데 이래서 그 함양 서암정사라는 예, 소암정사 있어요. 예, 예. 그 절로 이제 제가 차를 가지고 이래 지리산 이쪽으로 그 아무래도 그쪽에 공기가 안 좋겠어서 갔는데 매일 이제 새벽 예불, 사시 예불, 저녁 예불을 동참을 하면서 저는 계속 절을 하고 보살님도 같이. 예, 연불도 같이 이래 하면서 근데 집사람도 그 기도를 하면서 좀 마음의 위안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의지를 좀 많이 한다. 그리고 네. 뭔가 어떤 잡을 수 있는 나름대로 그 어떤 희망이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했는데 어쨌든 그래 하고 1년을 아프고 뭐 와이프가 인연이 없어서 그랬는지 돌아가셨어요. 예, 아유. 가게 됐습니다. 정말 간슬보살이 저절로나요, 예. 교수님. 집사람은 갔지만 기도는 놓지 않으셨다고요. 예, 49제 이제 기도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스님을 찾아가서 그랬습니다. 스님, 저도 이제 애들하고 그때 이제 스튜디오를 거의 못 하다시피 1년에 하다 보니 스튜디오에 문을 닫는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스님한테 제가 그랬죠. 이제부터는 저도 애들 데리고 묵고 살아야 되니까 저래 이제 그때 매일 갔을 때니까 못 올라오겠습니다. 이랬더만은 큰 스님께서 제가 옆에 잠시 앉아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네가 어떤 인연으로 여기 와서 엎드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세상에 공기도 없다. 네가 여기 어디는 다 무슨 인연이 있어서 그래 했을 거니까 기도는 놓지 말고 기도를 계속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큰 스님들 어떤 기도를 하고 물어보니까 건강경을 해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건강경이 한 처음 하니까 30분씩 이래 걸리더라고요. 좀 길죠.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약속해놓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건강경은 너무 깁니다. 네.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뭐 할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천수경 할게요. 네. 그러니까 그럼 거기라고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시방세 부처님 어느 곳에 있든 다 있으니까 집에서 해도 상관없다. 그렇지. 저런 시간 되면 올라오고 남이 집에서 해라. 그래서 이제 그래 하면서 이제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큰애가 고등학교 1학년을 가고 작은 애가 그 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6시 50분에 집을 나가야 되니까 새벽 2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저 부엌에 아예 안 해봤거든요. 근데 칼질이 잘 안 돼요. 칼이 막 삐끌리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애들 밥을 해가 이제 먹여야 보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때가 진짜 힘들었는데 집사람과 한 일주일 됐을 때입니다. 우리 아들이 제보고 아빠 엄마가 안 그러려는데 진짜 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여기가 확 매이고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하루 지나고 나서 애들을 불렀습니다. 그때 이제 애들이 사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케어를 못 하겠다라고요. 어떤 생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굉장히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하루 지나고 나서 이제 앉으라 그랬습니다. 앉아놓고 아들한테 제가 물었죠. 엄마 진짜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눈물만 폭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철이 있으니까 걔는 표현을 안 하고 아들은 예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엄마가 그냥 보고 싶지만은 아빠는 지금 완전히 간절하고 절실하다. 너봐 좀 아빠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해야 되는데 밥하고 뭐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엄마가 살아 돌아올 수 있다면은 난 진짜 죽으라면 죽은 신용까지도 할 수 있겠다. 근데 그러면 살아 돌아올 수 있나 없나 물으니까 우리 아들이 딸도 그렇고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 같으면은 나는 남편으로서 너는 자식으로서 마지막 임무는 엄마 이미 육신이 없어졌으니까 못 오잖아. 근데 아빠가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영가는 영가의 세계에 있어야 되고 예. 사람은 이 사바 세계에 있어야 되는데 영가가
너가 막 그리워하려면 못 떠나고 이 주변에 돌면 그렇지. 억수로 고통스럽다 하더라. 맞습니다. 그런 부모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하고 나무함 타협을 해주는지 그렇지, 그렇지. 아빠가 이제 기도를 매일 대신 하고 있잖아. 그럼 엄마 분명히 좋은데 갈 거라고 아빠는 확신을 한다. 불교 공부하면 그렇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니까 우리 아들들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엄마 보고 싶다.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아유, 세상에. 이제 그 아이들도 많이 컸겠어요. 네. 큰 아이는 저 미용 디자이너가 돼가지고 와, 좋다. 호주에서 한 7년 있다가 요번에 캐나다로 아, 한 2달 됐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아유, 자리 잡고 있고요. 좋다. 아들은 군대 졸업하고 포크레인 이제 기사가 아유, 아유, 좋다. 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요. 네. 아내가 아프면서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생긴 큰 또 변화도 있었다고요. 예, 제일 큰 변화는 첫째로는 저희 집이 아까 귀신 장난이 예, 없으시잖아요. 예. 제가 집사람 때문에 일단은 108배를 시작해갖고 이제 그때 연부를 해보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연부를 독학을 억수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세민 스님, 영인 스님, 그다음에 통도사 범철 스님, 예. 그다음에 또 해인사의 노전을 했던 창선 스님, 그다음에 지금 현재 통도사 그 광우의 노전 스님 이런 예, 예. 연부를 하면서 좋은 부분만 계속 따라 제 녹음기 저 핸드폰에 보면 녹음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연구를 되게 많이 했죠. 아유, 좋다. 그러면서 이제 연부를 하게 됐는데 그래 하고 나니까 집에 안 연가 그랬죠? 현상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거 봐요. 억수로 큰 가피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이러신다니까요. 그렇네요. 부처님 갚이 네, 받으셨네. 갚이 맞아요. 받으셨어요. 예, 예. 이게 갚이지 뭐. 예. 네. 예, 예. 그래서 그 연가들 장례합서 이제 굿을 아예 안 해도 됩니다. 그럼요. 네. 일단 금전적으로 엄마가 안 시달려서 너무너무 그렇죠. 좋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이제 의무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지금 진짜 좋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럼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 아니 뭐 그리고 연불이 너무 좋습니다. 분명히 자제분들이 잘 됐잖아요. 아, 예, 예. 그것도 그게 엄청 큰 중요하죠. 가피예요. 그죠, 그럼요. 스님? 네. 예. 그러고 또 하나 두 번째 이제 큰 가피를 하나 받은데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불자 초심자가 돼가지고 가피인 줄도 사실은 몰랐거든요. 집사람과 한 1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예. 1년 정도 됐는데 갑자기 여기 발등 한 이 정도 부위에 이 동전만 하는 크기에 이런 몽우리가 잡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이게 눌리니까 신발을 못 실 정도로 발이 아이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되게 무서웠어요. 와 걸려면은 집사람이 암으로 갔잖아요. 저도 안 네.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그래, 그거 참 무서워. 근데 그때 한참 108배를 저는 6년을 계속 매일매일 했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플러스 이제 천수경까지 네. 이제 할 때입니다. 그래 더 열심히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 저녁에 이제 꿈을 꾸는데 예. 통도사에서 저희 집까지 거리가 30분 된다 그랬지 예. 않습니까? 그 길을 제가 자전거를 타고 우리 집을 가고 있는데 폭풍비가 내리고 금방 닦아치면 이런 팽길에도 물이 막 흐르잖아요. 네, 그러죠. 햇빛이 쨍나면서 그 물 흐르는 곳을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신묘장구 천수경의 예. 핵심인 신묘장구 신묘장구 대단을 대단을. 막 부리면서 우리 집을 간다고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 저희 집이라고 도착하는데 저희 집 같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갖고 땅에 이래 앉아 이래 하면 다리가 이래 되잖아요. 예. 축담이 이래 앉았는데 등을 기대는데 여기 이 부분에 이 여드름 같은 뾰루지가 보이더라고요. 예. 손으로 탁 꺾으니까 딱 꺾이는 거예요. 그 땡기니까 이 새끼 손가락 굵기만 한 우리 해파리 같은 거 너덜너덜한 거 예, 아닙니까? 예, 예. 그 징그러운 게 이래 땡기가 빠지는 거야. 그래 계속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너무 징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이래 빼냈거든요. 그래 꿈속에서 한 30분을 뺀 것 같아요. 아. 근데 거의 뽕 빠지고 나니까 나중에 구멍만 딱 났다. 네. 그거 꿈을 딱 꾸고 나니까 이게 싹 지금 완전히 정상됐습니다. 어마, 이게 갚이야. 그래서 희한해. 그때만 해도 갚인 줄 몰랐는데 그렇죠. 제가 사진일 때문에 이 컴퓨터 작업을 10월 달부터는 한 11월까지 엄청 많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작업을 하면서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 그 법문을 많이 들으면 일타 스님 법문을 네. 많이 들어요. 일타 스님께서 거기 몽중가피, 현정가피, 명운가피가 있는데 예. 꿈을 꾸는 걸 몽중가피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제가 내가 몽중가피를 받았구나. 부모님 이러면서 값을 받으셨네요. 진짜 예, 받았네요, 예. 스님. 예, 그러면서 더 이제 연부를 더 열심히 하는 하게 어떤 됐죠. 네. 계기가 됐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죠. 네. 요즘에 이제 기도하시는 거 말씀하실 때마다 신바람이 나시는 거 아, 같아요. 맞아. 예, 예. 정말로 저는 환희심이 나시고. 네. 예, 예. 불자들인데 기도 열심히 해라고 진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큰 가피를 두 개를 갚다 보니까 어쨌든 연가 장난이 됐으니까 너무너무 일단 예. 되게 좋고요. 또 아까 지금 그런 어떤 그다음에 일타선이니까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명운가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어떤 사진업이 지금 사양업이에요. 사양업이고 다 힘든데
어쨌든 지금 어려운 와중에서도 저 업이 그냥 잘 이래 일거리가 늘 있고 하는 그럼요. 거는 걱정 없어요. 날마다 명운과피를 저는 받고 있다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맞아요. 애들이 자기 길 잘 가고 있고 그럼요. 저희한테 큰 이제 그런 고민 없이 건강하고. 네, 있어서 진짜. 아직까지 저는 올해 58이거든요. 네. 근데 어떤 약도 먹지 않습니다. 아유, 근데 제 친구들 거의 다 태태태 그럴 거는 할 필요 없고 스님 예. 비텐 신행 가피 공식 질문이잖아요. 그러죠. 예. 전대성 포기사님께 부처님의 가피란? 기도도 꾸준히 늘 하는 게 억수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피라는 거는 아까 그 몽중가피, 현전가피, 명운가피가 예. 있는데 어쨌든 기도를 늘 하다 보면 명운가피가 늘 따라다닌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티없이 맑고 의심 없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 기도한 공덕으로 가피를 받은 전대성 포교사님.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예, 우리 부산 지역단 표고사들이 어쨌든 스님들도 요즘 출가를 많이 안 했잖아요. 예. 또 포교사들도 사람들이 좀 많이 이렇게 도태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도 가피라는 거는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에도 늘 진행되는 거고 불보살은 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부산 지역단에는 이래 우리 자천 정부단장님께서 기도 이런 걸 진짜 많이 시키고 몸으로 실천하면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지역단에 포교사 되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 표고사 되면은 포교사 이제 시험을 쳐야 되니까 다들 어렵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 우리 거기 보면은 박종환 표고사님이라고 있는데 예. 거의 쪽집게과입니다. 그분의 강의만 이래 무료로 해줍니다. 네, 강의를 받으면 다 걸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다 기도 가피를 받는 네. 그런 일상 되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정말 감동이죠, 스님. 예. 네, 스님 오늘 만나면 어떠셨어요? 이야기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예. 그 생사고해의 진리, 새삼 일깨우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중생들에게 해탈 열반의 길로 이끌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성제라 하죠. 고진멸도.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고성제입니다. 예. 만약에 고통이 없다면 아무도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실천하지 않을 거예요. 파란만장 이 삶의 고통 속에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삶의 고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진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전대성 포교사님. 네. 비록 시작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참으로 누구보다도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부처님과 앞으로 모든 원력 원만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요. 예. 감사합니다. 오직 기도로 삶의 소용돌이를 무사히 건너온 전대성 포교사님 참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 고생으로 네, 안 느끼고 이제부터 전화위복이 네, 됐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부처님 안에서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붓다의 가족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권오정님, 김건님, 박은희님, 이종호님, 조민규님, 홍선웅님. 법보시에 동참한 오늘 주인공들의 가정에 무한한 복덕이 쌓여 두루 평안하시길 두 손 모아 네. 축원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든 시간은 찾아옵니다. 이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은요,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해안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피역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